마음에 보이지 않는 7가지 감옥. 오늘 하루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 집, 커피숍 같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요. 더 깊은 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실제로 어디에 살았을까요? 몸이 움직이기만 하는 동안 당신은 어떤 보이지 않는 방에 실제로 살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창밖을 내다본다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들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은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도 명백하게도 아닙니다. 마치 햇빛에 바랜 사진처럼 천천히 조용히 말입니다. 당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불안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당신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잘못된 심리적 공간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지워버리는 7가지 보이지 않는 감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활한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버리도록 가르치고 가면 속 얼굴보다 가면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거울의 방 모든 표면이 당신이 이미 믿는 것만을 반사하는 방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대화는 당신의 생각을 확증해주고 모든 의견은 당신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당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목소리로 확인됩니다. 편안하죠? 바로 그것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전받고 시험받고 확장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경직되고 부서지기 쉽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자신과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그리고 제대로 사는 법까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사고력은 날로 줄어들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점점 더 작아졌다. 더 두려웠다.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주는 집단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거울의 전당은 다른 생각들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새로운 생각은 공격처럼 느껴진다. 다른 관점은 배신처럼 느껴진다. 자신의 신념에 너무 얽매여 의문을 품는 것은 마치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거울의 전당에 살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반복할 뿐이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고 있다. 더 자신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있다. 탈출구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목소리를 찾는 것이다.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 것이다. 비교의 경기장. 여기서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자신의 가치를 비교한다. 그들의 업적,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신중하게 다듬어진 삶.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항상 더 잘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레나는 동기부여로 위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영감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쳐버립니다. 수년간 노력해온 승진을 거머쥔 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동료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서 기쁨 대신 부족함만 느꼈습니다. 그녀의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힘을 포기했습니다. 아레나는 삶을 마치 온 인류를 평가하는 우주의 점수판이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결승선만 있는 경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인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만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쫓는 대신 인정을 가져다 주는 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상상 속의 관객을 위해 공연하기 시작합니다. 점수를 따느라 너무 바빠서 실제로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도피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을 멈추세요. 가끔이 아니라 완전히.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법을 배우세요. 점수를 따지 않고도 놀 수 있는 능력을 되찾으세요. 박수갈채 없이 창조하는 것, 자신의 순위를 따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 가명흑장 진정성은 처벌받고 영인은 보상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용납될 수 있고 인상적이고
유용한 자신의 모습만 드러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가면을 씁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심지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면 극장은 다릅니다. 가면은 너무 두껍고 영구적이어서 그 안에 얼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경력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곳에서 일하는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반대하는 생각에 동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승인된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연기를 몇 년 동안 한 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면이 그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가면극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데 그치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결국 자신에게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공허한 연기, 아무도 없는 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로감은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숨겨야 할까요?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당신은 진정한 참여가 아니라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지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혹한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연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 즉 연결, 소속감, 수용은 진정성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기는 바로 그 고립을 피하려고 합니다. 탈출구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시험해 보세요. 물론 누군가는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연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남는 사람들은 당신의 의상이 아닌 당신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침묵의 방, 평화로운 침묵이 아닙니다. 사색적인 고요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묻히고 욕구가 무시되고 진실은 말하기에 너무 위험한 독이 있는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비명도 눈에 띄는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호의적인 분위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가 서서히 숨막히는 듯했다. 감정은 표출되지 않았고 문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암묵적인 규칙은 간단했다. 소란을 피우지 마라. 침묵의 방에서 당신은 감정적 욕구를 갖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라는 것을, 평화란 상처받은 것에 대해 절대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조용히 고통받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고 무감각함이 곧 평화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욕구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속에 쌓여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난데없이 찾아오는 듯한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서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절망적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압도당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불편한 방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방은 고통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을까라고 묻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해결책은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감춰왔던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분노나 비난이 아닌 솔직한 마음으로. 아파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위해 거짓된 평화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음의 폭풍. 이것은 독이 되는 침묵의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끊임없이 정보, 자극, 요구, 방해 요소의 폭격을 당합니다. 읽고 보고 소비할 무언가가 항상 있습니다. 고요함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조용한 순간을 채웁니다. 이곳은 스마트폰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피하기 위해 외부 소음을 이용하는 모든 곳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을 피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책을 읽는 것,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마음을 채우는 것. 소음의 폭풍은 생산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정보를 얻고 바쁘게 지내고 끊임없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하세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비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갖지만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정신활동으로 지쳐있지만 실제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3권을 읽고 저녁 시간에는 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식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생각이 일어나는 침묵을 피하기 위해 머릿속을 소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끊임없이 반응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최신 위기, 최신의 분노에 반응합니다. 사색하고 통합하고 경험을 이해 속으로 녹여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녹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당신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당신은 충만하지만 어딘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탈출구는 소음을 꺼야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피해왔던 모든 것들이 표면으로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참아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다시 당신 자신의 것이 됩니다. 폭풍에 묻혀버린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배신의 방 이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실, 욕구, 본능을 체계적으로 버립니다. 너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외칠 때 예라고 말합니다. 떠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지치는 상황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진실보다 기대되는 것을, 진실보다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을 무시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실용적으로 보이는 것,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희미한 속삭임이 되어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관심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우울한 도시에서 살았던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그럴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허락을 받았고 직장은 안정적이었고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에 기반하여 자신의 삶을 쌓아 올렸지만 자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 방은 성숙함이란 욕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책임감이란 진실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선함이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타협을 수천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깨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사회가 종종 자기 배신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할 때 성숙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때 책임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사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몸에서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나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이러한 답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지 그들의 기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의 지하실 이곳은 당신이 마주하기에는 너무 두렵거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든 부분을 가둬둔 내면의 공간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 모든 부끄러운 생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모든 자질들,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현명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쁜 것들을 밀어내고 좋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묻어둔 것은 묻혀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해져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작은 것들에 과잉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망치고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지하실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분노를 경멸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절제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이들이 생기자 그는 끔찍한 일로 아이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지하실에 가두고 그것을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힘을 모아가다가 그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모든 자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숨어들어 무의식에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은밀히 두려워하는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피해왔던 것과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림자 지하실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엄청난 힘,
창의성, 그리고 활력을 담고 있습니다. 묻혀있던 분노는 마주하는 순간 열렬한 옹호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은 깊은 공감으로, 그 수치심은 맹렬한 연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탈출구는 하강을 요구합니다. 회피도 부정도 아닌 빛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판단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나의 일부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그림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다시 온전해집니다. 통합됩니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탈출구. 7개의 보이지 않는 감옥. 당신을 경직되고 두렵게 만드는 거울의 방. 당신의 성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비교의 투기장.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지우는 가면의 극장. 당신의 진실을 묻어버리는 침묵의 방.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소음의 폭풍. 자신을 버리는 자기 배신의 방. 그리고 당신의 온전함에서 숨어드는 그림자의 지하실. 이러한 장소들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답은 간단하면서도 두렵습니다. 당신은 의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보세요. 당신이 있는 척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있기를 바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심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 중 어떤 곳에 매일 머무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떠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떠나는 것도, 극적으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유해한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당신의 가면을 요구하는 사람들과는 경계를 정하세요. 내면의 목소리가 말할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을 만드세요. 외부의 기대보다는 당신의 진실에 기반한 작은 선택들을 하세요. 당신이 숨겨왔던 것을 통합하는 느린 과정을 시작하세요. 이런 행동은 당신을 인기 있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곳에 익숙한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진실한 당신을 이상하다고, 침묵을 요구하는 당신을 반사회적이라고, 당신의 진실을 따르는 당신을 무책임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자유는 그들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벗어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당신은 달라집니다. 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일은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맑아지고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떠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해로운 패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의 가족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친구들은 가면을 벗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설교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합의했기에 지속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선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한 사람의 해방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장소들 중 어디를 당신의 집이라고 불렀나요?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나요?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곳 외에는 이 장소들의 벽이 없습니다. 거울의 방, 다른 목소리를 향해 걸어가세요. 비교의 경기장, 점수를 매기는 것을 멈추세요. 가면의 극장, 의상을 벗으세요. 침묵의 방, 당신의 진실을 말하세요. 소음의 폭풍, 꺼버리세요. 자기 배신의 방, 스스로를 선택하세요. 그림자의 지하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내려가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능, 성과, 그리고 두려움의 층층 아래에 묻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이 감옥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옥들을 인식하고 벗어나고 더 이상 방어하거나 행동하거나 숨기지 않을 때 무엇이 남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진정한 당신, 항상 거기에 있었고 지켜보고 기다리며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던 당신. 그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이 감옥들을 집으로 착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정직한 선택 하나만 있으면 닿을 수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은 결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기를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7개의 보이지 않는 감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탈출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탈출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을 향해 작은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완벽해질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초대입니다. 완벽을 향한 것도 먼 미래의 성취를 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단순한 행동으로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대신 당신만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감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위안과 익숙한 벽을 내세우며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 초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전당에서 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투기장을 떠나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들키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끄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감옥에서 보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살아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당신이 당신을 부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온갖 보호와 수행의 층 아래에서 진정한 당신은 당신이 기억하기를,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